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유라입니다. 제3의 치아라고 불리며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수술,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게다가 임플란트는 저작 기능이 뛰어나고 관리만 잘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점점 대중화적인 수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된 치아가 한두 개가 아닌 경우 임플란트 수술은 여전히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네. 예전엔 치아가 거의 빠지거나 하면 틀니를 생각했었는데 네. 요즘에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많나요? 네,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 전에 틀니가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치료의 대세법이었는데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개발된 후에는 임플란트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개까지는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 보고 있고요.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는 기존에 브릿지라는 그런 치료를 할 때에는 인접치를 삭제를 하고 끼웠지만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 인접치를 건들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상실된 치아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오랜 틀니 생활로 인해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함께 확인할게요. 네. 전악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 개수만큼 심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네. 상실된 치아만큼 다 식립한다면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네. 상실된 치아 개수만큼 다 심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상하계 14개, 하하계 14개, 총 28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치주염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할 경우에는 2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내원해서 엑스를 찍고 검진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받기를 권해드리지만 통상적으로 악당 6개에서 8개면 충분하게 전악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악 임플란트는 한 번에 심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선생님 말씀대로 6개에서 8개 정도 식립한다고 해도 식립 개수가 많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 번에 식립할 수 있나요? 이 발치와 동시에 식립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잔 좋은 치조골이 충분히 있으면 임플란트를 심고 추가적인 뼈이식을 동반해서 당일 발치와 심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숙달되고 전문성이 있는 의료원이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도 마치게 되고 정확한 수술과 정확한 진단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문제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세 번째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한두 개 식립하는 것보다 전악 임플란트니까 치료 기간이 더 걸릴 것 같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에는 하악 같은 경우는 4개월, 하악 같은 경우는 6개월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2개월 만에 올린다, 3개월 만에 올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게 되는데 기부스를 1, 2주 만에 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나서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임플란트도 식립하게 되면 뼈와 붙는 양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하하는 4개월입니다. 저도 빨리 해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문제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6개월 내에 끝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네,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임플란트 수술할 때 또 고려해야 할 게 전신 질환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골다공증이나 당뇨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먼저 골다공증을 설명드리자면 골다공증은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골다공증 약에 의해서 임플란트에 아무는 거를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플란트 수술에 영향이 있는 약물이라면 다른 약물로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그 약물을 중단을 하고 임플란트를 다 완성한 다음 그 다음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면 되고요. 당뇨가 있으면 당화혈색소라고 당 성분이 얼마큼 있는가에 따라서 아모닌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과와 협진해서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주라면 일반 환자와 똑같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심장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면역약품 드시는 분들은 알려서 의과와 협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72세이시고 몇 년 전부터 틀니를 하시는데 틀니가 오래돼서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도 있던데 전악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틀니는 관리나 기능 면에서 많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 임플란트 틀니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됐었던 치료 방법인데 다시 한번 임플란트 틀니와 전악 임플란트의 차이점도 알고 싶거든요. 네네. 전악 임플란트는 심미적이라든가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수해서 자연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전악 임플란트 대신 틀니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틀니와 비교하면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지만 임플란트 틀니는 보철물이 플라스틱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플라스틱이 갈려 나가는 이유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그 상부 보철물을 다시 만드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은 틀니에 비해서 우수하지만 심미적이라든가 보철물의 연한, 사용 연한은 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전악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전악 임플란트에 비해서 굉장히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비용적인 면이 부담스럽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틀니 임플란트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알고 선택을 해야겠네요. 네. 네, 바로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직장인인데요.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전악 임플란트를 하려고 합니다. 치과에서는 풍치가 심해서 남아있는 5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는데요. 제가 출장이 잦아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치아를 한 번에 뽑고 싶은데 치아를 한 번에 발치하면 과다출혈 등으로 위험하거나 치료를 받고 나서 후유증이 심할까요? 당뇨와 혈압도 정상이고 치아 빼고는 건강한 편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사연이 좀 무섭네요. 네. 네. 이제 사연을 보면 환자분께서 치주염을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도 많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런 염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혈류를 그쪽에 보내서 혈류 안에 있는 백혈구라든가 호중구들이 세균들과 싸우게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는 잔존 치조골이 괜찮다 하면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뼈 이식을 하면 그 염증 때문에 혈류를 많이 보낸 그 혈류와 뼈 이식물이 잘 섞여서 골 생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 이식 동시에 해서 6개월 내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수술 후 1, 2주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잘 예쁘게 아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흡연을 많이 하시고 음주를 하시게 되는데 흡연은 당연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만 잘 하고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수술 전에 협진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덥고 습한 여름은 피해야 된다. 맞으면 O 아니면 X. 선택해 주세요. 토닥 애청자분들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맞추실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시민분들 어떻게 정답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염증 같은 것도 더운 날에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좀 추운 계절에 하다 보면은 고통이 덜한 면도 있어서 뜨거운 여름보다는 그래도 차가운 겨울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X! 입안이 원래 습하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답을 성심성의껏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토닥 애청자분들이라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저도 토닥 진행자답게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잘 알고 계신데요. 우리 구강 내에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하게 돼 있고 습해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많이 부었거나 그러면 빨리 내원해서 수술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름은 뭐 덥고 습하기 때문에 안 되고 겨울은 추워서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치과가 무서워서 본인이 정당하게 만들어 온 이유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배제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내원해서 치료 계획과 치료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면 훨씬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전에도 있었던 문제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헷갈리죠? 자,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O라고 생각합니다. 이빨보다 원래 좀 단단하고 잇몸에 조금 더 잘 박혀 있어서 잘 씹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빨에 새로운 물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빨보다 더 딱딱한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또 오히려 임플란트는 자연치가 아니라서 조금 더 단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이 뭘까요, 선생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식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험을 해봤을 수가 있었을 텐데 돌을 씹으면 씹다가 확 벌려집니다. 우리가 예상이 못했던 거 씹으면 씹는 도중에 벌려지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신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돌을 씹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철물이 깨진다거나 신전은 뭐 이렇게 부러져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단단한 음식은 임플란트가 더 잘 씹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들게 한 임플란트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전문성 있는 치과의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즘에 병원에 내원하신 분 중에 전학 임플란트를 했지만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서 염증에 이완된다거나 부러져서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전문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확히 관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치아들, 임플란트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구강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내원하셔서 관리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전학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